를 같이 보게 돼서요. 네, 빨리 우리 배우님들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배우님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진짜 이 서면 CGV에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박스오피스 볼 때마다 너무 이 부산의 관객분들께 진짜 큰 감사를 드렸고, 특히 우리 또 배급사에서 노력해주셔가지고 이 CGV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 GV를 잡았거든요. 지금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영화는 보통 영화의 전당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라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GV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또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제 그 시간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은 그 키링을 이제 전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링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키링? 키링을 같이 드리니까 질문을 준비해 주. 저희가 첫 이제 인사드리는 동안 질문 준비해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배우님들 부산에 오신 소감과 인사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en택 역을 맡은 배우 주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 사람은 아닌데요. 이제 부산에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한 12년 정도 전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오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GV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되게 쫄랐어요. 배급사에 빨리 서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되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김현묵입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 불국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3670 GV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맞아. 진짜 사실 저희 부산 올 수 있었던 것도 부산에서 370의 인기의 어떤 그 기세가 좋다라는 것을 계속 심심치 않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정차 개봉하고서 서울에서 GV 하면서 관객분들 찾아뵙는 와중에도 빨리 부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광주, 광주 뭐 제 고향이지만 제 고향입니다. 광주 너무 사랑하는 광주지만 그래도 부산, 영화의 도시 부산 이렇게 와서 관객분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670에서 철준 역을 맡은 조유현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현목이가 부산에서 어떤 인사를 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광주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 부산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역시 프로입니다. 네. 진짜 네, 저희 배급사 N9 분들을 통해서 부산 서면 CGV에서 계속 좌석 점유율이 되게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와, 너무 370이 부산에서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여기 조유현 하트, 그리고 조유현 최고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현목은 김현목. 그래서 네, 저희 1시간 동안 또 GV 또 진행할 텐데, 오늘 또 특별히 감독님이 또 진행자라서 아마 저희들끼리 또 재밌게 또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주 허심탄회한 GV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질문은 딱 한 가지만, 한 분께서 한 가지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받아볼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드시면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고 계시죠? 저희가 마이크를 하나 전달해주셔가지고. 가운데 계신?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 지금 5번째 영화 보는 건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구독자 어떻게 또 왔어요. 일단 질문하기 전에 조희연 배우님 제가 한국 영화를 읽는 배우님은 독보적인 배우님 박정민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도 걸고 한국에 없는 배우님이 박정민 배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희연 배우님 그 길이 있는 배우님이지 않을까 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잘 받겠습니다. 저는 그 철준이가 맨 마지막에 이제 영준이 형을 따라서 혼자 길을 걸어가잖아요. 네. 거기 사이에서 계속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철준의 이야기로 이 영화를 관통을 했을 때 철준이 처음 게이 커뮤니티에 데뷔하고 영준이라는 사람과 또 붙일 동감 모임을 만나지만 결국 거기 또 떠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또 저기 범호 탈북자 저기 친구 또 만나잖아요. 중간에 그 친구도 왔다가 또 떠나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또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약간 이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우리의 인생에 막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거든요. 뭐 일종의 시절 인연이냐면 시절 인연일 텐데 철준의 그 붙일 모임과 영준이 시절 인연이었으면 했고 그래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고 떠나고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는 걸 결말로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따 앞에 먼저 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소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발이었는데요. 그 철준의 이제 신발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게이 모임의 그 자취방에 이제 게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가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씬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클럽 이후에 친구들 다 집에 모여서 자고 그 좁은 방에 다 모여서 자고 그래서 짜장면 먹는 씬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어쨌든 그 좁은 방에 막 7, 8명 들어오면 막 신발이 수북이 쌓여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떤 뭐 상징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저희 이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막 외갓집 가면은 막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 6형제 막 자식들까지 다 모이면은 막 그 현관에 신발이 한 30개가 이렇게 막 쌓여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일종의 좀 뭔가 따뜻한 기억의 어떤 뭔가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가지고 뭔가 그게 일종의 철준에게 따뜻한 어떤 이미지일 수 있겠다. 그리고 신발 딱 한 쌍만 있는 게 외로움의 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포인트로 삼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또 저만대로 밤에 배우님들께 질문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질문이라도 제가 그러면은 할까요? 네. 감독님 좀 쉬세요. 감독님 바쁘시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좀 먼저 하셔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흰색 반팔티. 이제야 좀 말 좀 해보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적어가지고 우선 일단 2025년 최고의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또 좋은 연기 보여주신 배우님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세 분께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일단 감독님께는 저희가 이제 3년 잠시만요. 배우님들께 질문. 그럼 배우님들께 질문 네네네. 드릴게요. 그럼 배우님 세 분은요, 그 스크린 너머의 관객들과 이제 철준이, 영준이, 현택이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연기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철준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철준이는 이제 저희 3170 영화에서 그 어떤 처음의 낯섦을 표현하는 어떤 인물, 제가 그 처음에 낯섦이 좀 드러나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처음에 철준이를 이제 제가 하게 된다고 해서 대본을 읽고 했을 때
그게 좀 낯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준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낯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 나갈까가 좀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대본을 읽고 철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익숙하더라고요. 아마 영화를 보신 우리 관객분들도 아마 그런 점을 좀 공감하실 거라고 전 스스로 조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왠지 뭐 탈북, 게이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낯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익숙했다. 뭔가 그런 부분이 저희 영화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고, 감독님이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철준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봤을 때 그 낯설지만 그 익숙한, 마치 이방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방인 중에 또 이방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다르지 않은, 뭔가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분명히 그런 그런 부분의 어떤 만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현실에서 뭔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애초에 저부터도 철준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철준이를 되게 많이 응원하고 있고, 그런 저도 앞으로 응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영준이 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키포인트는 영준이의 그 사랑스러움과 귀여움과 히티함이 부디 타고난 천성처럼 비춰지지 않게 가장 신경 썼습니다. 사실 그것이 영준이가 상당히 훈련되어 있고 미리 많은 시행착오 끝에 생긴 일종의 습관같이 보였으면 싶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편으로는 영준이가 철준이 게이 커뮤니티 이렇게 데려오면서 엄청 젠체를 하지만, 사실 그 와중에도 영준이 또한 그 와중에 계속 이 게이 커뮤니티의 어떤 완성형의 캐릭터가 아니고 그 도중에도 되게 과정형 인물처럼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귀여운 모습이, 저는 어쩔 수 없이 귀엽지만 근데 그런 귀여운 모습들이 영준이의 어떤 그 비춰지지 않은 이면적인 히스토리, 가족과 어땠을까, 이 게이 커뮤니티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제스처가 됐으면 싶었습니다. 반응을 엄청 잘해주시네요. 현택은 우선 그 사실 철준과 영준 에게 나타나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균열은 원래부터 존재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단지 거울로서 좀 비춰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철준에게 키스도 했다가 막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현택의 공허함과 외로움, 상처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사로 많이 드러낼 수가 없었어가지고 눈빛으로 많이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남자분들과 아이 컨택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맨 뒤로 한번 가시죠.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주인님 고생하시네. 죄송해요. 우리 주인님이 여기 이 집이 성사시켜 주신 주인님이시니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산 사는 예수 믿는 게이고요. 주제들의 그 담담한 서술이 너무 좋았고, 또 뭐 이글, 레테 서울 가면 놀러 다니는 데들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첩된, 그러니까 약간 이중의 소외라는 그 정체성을 되게 멋있게 보여주셨는데, 새터민 성소수자 레퍼런스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뭐 리서치를 하실 때 나온 게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에 그 등장하는 선생님처럼 그 영어 탈북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자기소개서 첨삭하는 자원봉사를 되게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경험이 많이 녹아 있고, 또 이제 제
접하고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어떤 그런 게이 커뮤니티의 모습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합쳤고요.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영화 만들면서 그 탈북자 게이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고, 이제 탈북자 게이분을 만났다는 수많은 이제 게이 친구들의 그 전원만 있을 뿐 연락이 되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친숙했던 그 두 탈북자 공동체, 게이 공동체의 그 특성과 그 인물을 특성을 잘 조합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철준이라는 이름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이름인데 이름이 너무 뭔가 잘 어울려가지고 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박수 쳐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그 바로 주인님 바로 옆에.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뭐 사족이지만 오늘 GV 때문에 포항에서 내려왔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조금 다소 나이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첫 술번기 씬 때부터 분명 영준님은 존재를 하셨는데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보기에는 이제 편의점 씬에서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걸 인지를 못할 수준으로 포커스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떻게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부끄러운 저의 애초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그 편의점 씬에서 만났을 때 그 러브샷 했을 때 아주 빠른 플래시백으로 영준의 얼굴, 그때 술먹을 때 영준의 얼굴이 선명히 보이는 컷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해보니까 너무 뭔가 이게 갑자기 시간 이렇게 깨고 가는 게 뭔가 톤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삭제하게 되었고, 애초에도 이제 그 술번개 씬에서는 영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 이게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철준과 뭐 현택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가 편의점에서 갑자기 영준이 들이닥치기를 제가 좀 원했었어가지고 시나리오도 애초에 거기에 그때 영준이랑 러브샷 할 때 그냥 남자 뭐 5번인가 그렇게 뭐 해가지고 남자 5랑 키스 러브샷 한다 이렇게만 썼었는데 약간 이제 제 나름의 일단은 뭐 관객과의 밀당을 하기 위해서 했었고, 또 어쨌든 그 당시에 철준의 시점에서는 이제 영준이 병풍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풍의 느낌으로 포커스 아웃된 조금 작은 병풍. 그런 의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는데 우리 철준 배우님께서 골라주실까요? 저기 그 카메라 찍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 네네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철준 배우님한테 질문인데 영준이가 공항버스에서 갈 때 왜 인사 안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때 이제 그게 사실 대본에 원래 딱 팩하고 돌아선다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본을 읽고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꽤 이제 저희가 같이 영준과 같은 이제 또 씬을 또 찍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공항 버스 씬을 딱 마주했을 때 영준이가 엄청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막 하는데 철준이가 팩하고 돌아서는 그 행동을 하기가 제 스스로가 뭔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좀 인사를 받아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약간의 어떤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은 팩하고 딱 돌아가라고 이제 계속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촬영을 멈추고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감독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어쩌면은 철준이는 이제 생과 사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별에 대해서 좀 단호함 아니면 결연함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팩하고 돌아서는 인물이지 않을까요? 라는 말에 아주 크게 감복을 하고 아주 그렇구나 해서 팩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해가 나서. 근데 감독님한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신대요. 감독님 뭐 어떻게 또 추가로 말씀? 사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임기응변으로 한 말인 것 같은데 되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씬을 생각할 때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별의 순간에 맞닥뜨리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제 청승밖에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붕 떠나면은 이렇게 멀어진 영준의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데 철준 입장에서 그냥 보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래 진도 싫어졌어 빨리 싫어졌어 빨리 가버려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냥 하고 이제 볼 만큼 보고 나는 이제 내가 가리라 하고 돌아서는 게 철준다운 행동일 수 있겠다 생각도 했고 또 뭐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과의 늘 밀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멀어져가는 뒷모습 이렇게 볼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거기서 뒤통수 팍 때리면서 철준이 가버리네 약간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든. 근데 그 뒤통수를 약간 내가 맞은 거 같아. 네, 뭐 그런 의도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대우님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저는 결국 영화 보고 나면 제목이 왜 저럴까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저희가 3, 6, 7,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적어놓은 게 저희가 보통 뭐 알바 채용할 때 몇 명인지 공개 안 하니까 그냥 0명 이렇게 의미로 적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결국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남거나 또는 아무도 없다는 걸 표현하려고 0을 적으신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정말 네, 그대로입니다. 네, 사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숫자를 생각해서 어쨌든 지금 공간 모임 다 파트너없고 네, 그랬으니까 네,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0명이 된 그런 쓸쓸함 뭐 그런 걸 줄 수 있는 제목이면서 2차적으로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알바생 0명 구함의 0처럼 모든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열려 있는 해석이 가능한 제목이다. 아 제목으로서 훌륭하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 얘기하면서 원래 제목이 또 뭐였죠? 아 또 이런 질문 난감한 질문을 또 해주시네. 원래 37분 제목이 원래. 아 네 제가 2017년에 이 작품 첫 이제 초고 단편 버전이었는데 그때는 떴을 때는 제가 제목을 진짜 못 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제로 철준 이런 제목 영화였다가 이제 또 부끄럽게 만드네. 중간에 또 이제 네 이건 아닌데 뭐라도 지어보자 해서 네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네, 영지 제작자였다가 바로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철준. 안녕하세요 철준입니다. 철준팀. 아니 이방인의 이방인. 너무 잘 바꿨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오 어떡해. 여기 네, 영화 진짜 잘 봤습니다. 그 현목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모자를 돌려주러 갔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자만 돌려주고 갔을까요? 처음 나온 질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되게 많이 해서 처음 받는 질문입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네. 영준이가 그러게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런 건데 영준이가 되게 쾌활하고 재치 있고 능글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 준비한 모멘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준이는 그 준비한 모멘트를 약간 비껴나가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바로 굳어버리는. 사실은 영준이가 막 그렇게 엄청 이렇게 능수능란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편의점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도 뭔가 한없이 막 뭐 아닌 척, 그 다른 얘기인 척 수습할 수 있는데 수습 전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관계에 틀어진 그 다음에 대한 일종의 대처로 화해를 제시하고 싶은 건데 그 화해를 제시하는 방법은 자기 플랜을 해놓지 못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저런 말 해야 되지 되게 뭐 정식으로 사과 진심으로 사과 눈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가서 놓고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선지. 네. 이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하고 그 불면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감독님한테 그 철준이라는 역할이 뭐랄까 단순히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뭔가 북한에서도 뭔가 썸띵 있고 이런 것처럼 주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그 스토리에서 보면은 그 영준이도 그렇고 현택이도 그렇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호감 같은 거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노래방 씬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은 그러면 넌 나를 이렇게 그냥 동정심 때문에 만난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철준이가 그렇게 눈치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동정심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호감 같은 거는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래서 생각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상황적 맥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근데 배우님이 대답해 주신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까 제가 뭐 처음에 다른 분 질문 받았을 때 답변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어떤 그 낯섦, 낯설기 때문에 서투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서투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걸 주고 싶은데 막 이걸 줘. 약간 그 서투른 모먼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철준이가 이게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떠한 감정인지를 잘 우리가 어떤 첫사랑을 떠올려 봤을 때 이게 사랑이란 감정을 좀 체감하기까지 좀 시간이 저는 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영준이를 근데 하지만 영준이한테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순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뭐 클럽에서 팩 돌려가지고 나는 너 앞에 너랑 춤출 건데 막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은 러브레터에 이제 적어가지고 딱 쑤셔서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뭐 좀 세련되게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철준이는 그게 뭔가 좀 서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갔던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구나. 영준이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게 좀 사랑이었을 수 있겠구나를 나중에 좀 뭐 회전목마를 부를 때일까요? 아니면은 뭐 그 이후일까요? 그거는 관객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네, 우리 아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표랑 똑같은 그 광주에서 왔습니다. 빛골 광주 문화예술에도 감사합니다. 저희 조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영화 끝부분이나 좀 그 후반부를 보면은 영준이나 철준이나 둘 다 서로에게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추후에 좀 더 성숙한 상태에서 만나면은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재결합 할까요 말까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또 사람의 또 이 또 관계와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진짜 영준이가 캐나다 가서 뭐 백인 막 엄청 막 몸 좋고 막 철준이보다 훨씬 더 막 잘생기고 막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거기서 또 어떠한 또 뭐 어떤 모먼트가 있을지도 모르고 철준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드게임 카페 보드게임 그 거기에 동호회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또 연애를 만나서 또 할지도 모르고 아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단어인데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뭔가 그때 시절을 떠올렸을 때 정말 애틋하고 감사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나의 처음을 열어준 사람은 분명히 영준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또
이게 첫사랑이나 뭔가 그런 처음으로 간직하는 게 또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조의원으로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관계가 재결합을 해서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 연인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되게 그때 시절 인연을 또 떠올리면서 너무 감사한 어떤 인연으로 또 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변 너무 잘하시는데요. 선택해 주시죠. 여기 뒤쪽에 가운데 모자 쓰신 분, 네, 카키색. 저기 손 한번 더 주세요. 네, 우선 감독님 우선 너무 존경하고 멋진 배우님들 덕분에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 연출적인 측면에서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촬영에서 영화의 전체적으로 핸드헬드가 사용된 모습이 보였는데 같은 흔들림으로 촬영됐음에도 초반부에는 좀 더 불안정적으로 보였고 후반부에는 픽스샷이 같이 사용되면서 안정적으로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철준이 노래를 부르는 결말 부분에서는 다시 핸드헬드가 사용된 모습이 결국 철준의 불안한 심리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건지 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네. 참 핸드헬드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드헬드가 확실히 큰 화면에서 보면은 거슬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막 이렇게 찍을 때 뭐 약간 뭐랄까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이때는 뭐 무슨 감정이니까 픽스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고 촬영 감독이랑 그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했고, 특히 제가 픽스를 찍더라도 아예 정말 그 카메라에 삼각대에 올려놓고 아예 카메라도 안 움직이는 그런 픽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인물 팔로우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이 영화는 어쨌든 모든 인물을 좀 따라가야 되는 영화였었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제 어쨌든 움직임이 항상 있는 상태로 연출을 했고, 또 참 독립 영화라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 안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찍을 양은 또 되게 많고 공간은 또 원룸 그리고 저희 찍었던 그 각종 업소들 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뭘 다 세팅해서 찍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우리 촬영을 좀 일단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핸들들을 많이 찍었고, 특히 그 랩 때 마지막에 그 바로크 씬 거기 같은 경우도 그 철준 앞에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촬영하는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찍으신 건데, 네. 그런 의도로 찍었었고, 마지막 컷 같은 경우는 사실 각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제 노래를 총 6번 부르셨는데 이제 측면 타이트 샷도 있었고, 아주 넓은 정말 이 전체 풍경을 보여주는 샷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이제 그쪽 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실 섞어서 쓸 생각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찍을 때는 찍고 나서 보니까 분절하지 않는 게, 컷을 나누지 않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제가 첫 장편이라 시행착오를 많이 했거든요. 네, 원래는 컷을 좀 많이 나누려고 했던 영화인데 이제 찍으면서 편집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컷을 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봉준호 다음 박도현. 저기 왼쪽 그 흰색 입으신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극 중에서 철중에 가장 감정 소모를 많이 했던 씬이 있었더라면 어떤 씬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배우님께 감정 소모가 감정을 제일 많이 소모한 네네네. 감정 소모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코너에서 서로 영준이랑 이렇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허그가
때까지 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를 조금 떠올려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저희가 어제 광주 갔다 왔거든요. 광주에서 또 저희끼리 또 이렇게 잠깐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때 영준이가 저희 이제 여기 테이크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영준이가 그 테이크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느낌보다 울먹거리는 느낌보다 더 광광 울었던 테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그때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철준으로서 들었던 느낌이 지금 영화에서는 영준이가 철준이를 안아주는데 철준이가 영준을 안아주고 싶다는 어떤 그 느낌을 들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감정적으로 뭔가 영준이를 마치 엄마 오리가 바뀌는 것 같은 그 느낌의 그 감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가 감정 소모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뭔가 많은 거를 좀 느꼈지 않았을까. 영준이의 그 힘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울면 더 뭔가 마음이 더 아프고 전혀 우는 모습 못 봤었는데 아마 그런 모습을 철주는 또 봐가지고 그때 아마 감정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현 드리자면은 그때 저희가 그 코너에서 그 코너 찍는 날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근데 또 코너 찍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쫄리면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딱 그 마지막 코너 씬이 각 인물별로 2테이크, 3테이크밖에 못 봤어요. 여러 번 뭐 시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준 배우님이 현목 배우님이 지금 저희 영화에 담긴 게 첫 번째 테이크고 두 번째 테이크에서는 아주 그냥 폭풍 오열을 하면서 이제 철준을 보내주는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편집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감정이 좀 이 전체 흐름에 있어서 너무 과잉이다. 그리고 이거 하면 진짜 관객도 다 지지 짤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영화에 이게 너무 이제 그 부분에서 확 울리는 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만 간직하는 테이크로 갖고 있겠습니다. 3670 김현목 배우 버전 개봉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버전으로 상 받으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 또 올해 또 전주에서 또 배우상 또 출신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영화는 부산이죠. 여기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철준이지만 영준이라는 캐릭터에 더 좀 정이 갔는데요. 말씀대로 보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막 괜히 밝게 웃는다거나 이제 친구들 앞에서 철준에 대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하는 장면인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진심을 드러낼 때가 몇 장면 있었는데 철준이 이력서를 보러 갈 때 짜증을 낸다 하거나 그리고 그 철준이 줬던 쪽지를 발견했을 텐데 제가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영준 표정이 이제 심정이 드러나는 그런 그게 보여서 좋았는데 그 현목 배우님은 그 당시 장면에 할 때 영준이 어떤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제가 손이 개구리 올챙이 손인데 이제 이렇게 쪽지 펼쳤을 때 여기 클로즈업 한다고 하니까 나 손 못생겼는데 그거 조금 솔직히 제일 신경 썼던 것 같고요. 연기적으로 펼쳤던 거. 그런 점이 이제 있었고 사실은 아까 어떻게 보면 유연 배우가 답했던 거랑 비슷하게 철준이의 일종의 세련되지 못한 투박한 어떤 화해의 제시 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하는데
영준이는 그걸 여실히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엄청 고심해가지고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자 나에게 이렇게 쪽지를 건넸다. 뭐 감동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괜히 히스토리를 덧붙여 보자면 이게 약간 영준이의 어떤 과거가 아니었을까. 계속 그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일종의 어떤 그렇게 엇나가는 그 관계 정립을 위한 여러 그 투박한 시간들 내 쌓임의 그 마주함이 어떤 철준이의 그 모습과 더해서 자기의 어떤 애쓰는 모습이랑 그 쪽지에서 같이 어떤 그 바이브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철준이가 나한테 사과하려고 했었네 뭐 그때 다시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었네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우리 저희 질문 배분을 우리 대희 배우님께 질문. 여기 안경 쓰세요. 네, 거기서. 아니 사실 대변인 질문은 근데 플랜카드는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하고 아까도 이거 들고 드시다가 지금 팬들 내리셨는데. 많이 오셨네. 잘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흑백이를 보면은 영화에서 좀 가질 거 다 가진 인물을 좀 보이거든요. 뭐 얼굴도 반반하지 뭐좀 그리고 또 저희 생태계 탑이잖아요. 노래를 좀 많이 그릴 것 같은데 근데 영화에서 실제로 뭔가 좀 다 같이 못한 것 같다. 저마다 좀 공허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제 임자 있는 사람을 좀 탐하는 걸로 공허함을 좀 채우려는 것 같은데 배우 본인께서 느끼시기에는 얘가 어떤 공허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 탑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정 탑 계획 얼마나 고독하고 참 어렵습니다. 농담이고요. 영준님, 영준, 철준 사실 영준을 보면 저는 영준을 분명 좋아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은 분명히 좋아했었고 근데 영준은 저한테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거리감을 느꼈던 것 같고 철준은 사실 현택이 처음에 이 모임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챙겨주고는 싶지만 동시에 사실 조금 텃세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차가운 면을 또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겉으로는 인기가 많은데 사실 저희 누구나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을 좀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골라주시죠. 마지막인가요? 두 분이 나란히 하셔가지고 더 높게 드신 분. 저기 안경 쓰신 분이 더 높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보면서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철준이 마지막에 본인 탈북자 커뮤니티, 탈북자 친구 형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직 자기 지인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철준에게 그 탈북자 지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깊은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갈등은 있었어도.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생각한 거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제 영준과의 어떤 관계를 끝내고 나서 그 탈북자 지인들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탈북자 지인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잘 받아들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철준이 그렇게 고백을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탈북자 지인들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갈등을 봉합하고 더 깊어져서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커밍아웃을 한 건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이런 여러 시절 인연들을 겪어내고 나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모임에도 가고 사람들을 좀 더 친화력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어떤 남한에 내려와서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지,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강하게 작용을 했을지가 궁금해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황희 정승 같은 답인 것 같은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둘 다 맞는 것 같고 그 영준과 그 97 모임의 그 일을 겪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게 두 탈북자 커뮤니티와 게이 커뮤니티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양쪽의 커뮤니티에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철준 입장에서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게이 커뮤니티에 대해 생각해보고 게이 커뮤니티에서 겪는 일을 통해서 또 탈북자 커뮤니티에 생각해보고 약간 이러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소 쓰는데 선생님이 막 자본주의식 자기 필링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철주는 나도 어플에 자기 셀링 해야 되는데 어플에 뭐라고 올리지? 그리고 97 모임 가서 날 어떻게 셀링하지? 노래 진짜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탈북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항민 형이랑 형은 나만 여자 만날 거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끼리 뭉쳐 살아야 우리끼리 잘 뭉쳐야 된다라고 항민 형은 얘기하지만 또 철주는 또 이렇게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또 사실 이게 이제 퀴어 커뮤니티 내부의 어떤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잘 조용히 그냥 수면 아래에서 잘 뭉쳐서 살면 되는 것이지 사회에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사회 제도 안에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약간 어떤 그런 갈등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철준이 이제 그렇게 양쪽의 사건을 통해 영향을 받길 바랐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커밍아웃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이제 여기 또 계실지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종태원 생활 같은 거 해보면은 처음에 나갈 때는 너무 무서운데 한번 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고 이제 점점 뻔뻔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점점 이렇게 당당해지고 철준도 이제 이제 좀 그 성장을 해서 친구들에게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실 이때 입이 정말 가족에게 하는 커밍아웃을 생각하면 정말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준이 그 씬에서 나 게이야 라고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씬에서는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다루는 커밍아웃 씬에서 그 주인공에게 커밍아웃의 압박이 있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그냥 이제는 세상이 그냥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나 할 말 있어 정도 하면은 다 그냥 눈치 좀 까주자 알아서. 좀 약간 이런 어떤 바람도 좀 담겨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커밍아웃을 안 하는 커밍아웃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마이크 있거든요. 네. 약간 제가 철준이를 연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어떤 느낌은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철준이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저의 어떤 느낌 같은데 의견 같은데 탈북을 한다는 그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동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누군가한테 등 떠밀려서 물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등에 업혀서 탈북을 한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특히나 철준이 같은 입장에서는 그 간증 씬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탈북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수동적으로 물론 이제 수동적인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옆에서 엄마 오리를 만나서 챙겨주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철준이가 내면적으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좀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용기는 어쩌면은 이제 영준을 통해서 받았겠죠. 영준을 통해서 받아서 그 용기를 어느 정도 가졌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결심이 조금 섰던 것 같고 하지만 너무너무 말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하지만 근데 얘기하기 전에 상민이 형이 알아봐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더 그 상민이 형이 이렇게 먼저 알아봐줌으로써
어쩌면 그때서야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가 또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골라주시죠. 네, 저기 모자 쓰시는데 손 크게.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조희영 배우 친구라는 제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손 들어서 하니까 친구네요. 네. 이거 좀 제가 울산에서 올라온 친구입니다. 아, 네. 네. 조희영 배우님의 오랜 팬인데요. 영화 보면서 궁금한 거는 김현목 배우님한테 있습니다. 잘해. 그 영준이가 철준이랑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라오케에서나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 하나만 계속 부르잖아요. 그거를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아 이거 근데 이거는 감독님이 그러면 좀그 어떤 아이유계의 어떤 그 설정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영주는 아이유 게이로 설정을 해서 했고요. 네, 아이유 감성 아시죠? 이렇게 조금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지만 또 긍정적으로 또 삶을 긍정하고 이겨내는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런 감성을 이 영주가 좀 닮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뭐 게이 커뮤니티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한 10살 윗세대는 이제 이소라 게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그 아이유 게이 그래서 태연 게이 정도 있을 수 있으면 아무튼 뭐 아이유 게이 정도 설정을 해서 아이유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걸로 해야 되는데 영준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노래 세상에 이제 노래는 많은데 불 노래는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사는 친구. 남자는 많은데 만날 남자는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사는 친구의 입장에서 노래도 되게 한 곡만 좋아할 것 같다 이 노래 중에서. 그래서 네 에이스로 정했고 뭐 사실 또 이제 제작 입장에서 여러 곡 하면은 다 허락받아야 돼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네, 아이유의 에이스에 집착하는 네 걸로 설정을 했는데 기억하세요?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Yeah. 왜? 아니 여기 아니 내 아니. 근데 그두 번째 테이크 그거 써주세요. 아니 원래 여기 현목 배우가 노래를 진짜 잘합니다. 노래를 정말 실제로 진짜 잘하고 저기 그 회사에서 그 노래자랑 했을 때 1등 해서 상금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노래를 실제로 진짜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 이런 분은 아니고 어떻게 뭐 노래 그래서 방금 부른 건데요? 근데 방금 불렀을 때 노래 잘한 거 좀 느껴지지 않나요? So are you happy now? 딱 감정 약간 소리 위로 띄어서 좀 불러주세요. 아실 겁니다. 아 네, 제가 두 분께 이제 캐스팅할 때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노래 괜찮으시는데 두 분 다 괜찮다고 배우들이 보통 겸손함이 없이 괜찮다고. 그 배우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 아시죠? 무조건 그냥 다 할 줄 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요. 네. 이번부터 마지막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오늘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정말 웃고 떠들고 또 관객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부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항상 360 영화 이렇게 연차 관람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부산에 직접 내려와서 GV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산 또 올 겁니다. 거기 또 온다? 그 다음에 또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로만 듣던 서면 CGV를 이렇게 와서 너무 사실 기쁘고요. 극장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 밖에 라운지도 있고 너무 좋아서 되게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서 좀 반갑고요. 방금 저희 팀장님께서 2만 넘으면
부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16,000명이거든요. 네, 4,000명만 더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번 같이 이렇게.